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너무 다양한 보장, 어려운 보험 용어들 때문에 보험을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는 보험에 관한 어떤 고민이든 풀어드리고자 마련이 됐는데요.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보험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보험 점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함께 궁금함, 답답함까지 모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기본적인 보험 점검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내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민지용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 민지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한번 다루었던 내가 가진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워낙 많고 종류가 다양한 데다가 또 보험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 보험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잘 보시고 내가 가진 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험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실손특약인데요. 사실 보시다시피 실손특약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했느냐, 또 내가 몇 년도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실손보험이 10,000원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실손보험이 15만원, 2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이 다 실손보험인데 그 정도의 많은 가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보험에 요 정도의 실손특약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총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을 해지해야 되겠다,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 보험에서 실손보험, 실손특약이 차지하는 보험료는 얼마인지부터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정리를 하시든 유지를 하시든 그걸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후에 정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실손특약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쳤을 때 상해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상해와 질병으로 우선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입원이냐 통원이냐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이렇게 네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증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종합 입원이라고 해서 상해와 질병을 모두 섞어서 그냥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원, 통원, 처방조제비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10년 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상해에 관련돼서는 상해 의료비 이렇게만 써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실손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입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입원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1억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3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은 1년 한도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입원하면서 쓰는 모든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등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이 입원 한도이고요. 1년에 1억 5천, 3천 이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다. 통원 한도는 1일입니다. 1일. 1년이 아니고요. 1일이고요. 1일 30만 원 한도라고 적혀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25만 원, 20만 원 혹은 1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보통 생명보험에 실손특약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원 한도가 20만 원에 흔히 말하는 약값이죠. 처방조제비가 10만 원 이렇게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손해보험에 실손특약을 구성하신 경우에는 통원 25만 원, 약값 5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1억 원 한도 혹은 30만 원, 50만 원 굉장히 좀 큰 그런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100%짜리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꼭 증권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2007년 혹은 2008년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이번 3천만 원 한도에 통원비 10만 원 한도이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통원 한도, 특히나 이 통원 한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나 치료비가 또는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손특약이 조금 적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보완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혹시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장 금액은 2009년 이전에 드신 분들 100%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이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천만 원, 통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 데다가 비율이 80%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내가 2009년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010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90%고요. 3년 갱신입니다. 3년 갱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던 안 되던 90% 정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실손보험이 또 변화를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요. 의료보험이 포함되는 것은 90%,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뭐 MRI라든지 초음파 검사 같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80%, 즉 자기 부담금이 20%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 5월 이후에 또 한 번 변화했습니다. 똑같이 의료보험이 되는 것은 90%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은 80%인 것은 2015년에 바뀐 것과 동일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 보장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비급여 주사에 대해서 비급여 주사 1년에 50회 이상 50회 미만만 보장한다라든지 또는 MRI는 1년에 300만 원 한도로만 보장을 한다라든지 도수치료도 마찬가지로 50회까지만 보장을 한다라는 것들로 요 세 가지 항목이 추가로 보장에 제한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 다음으로 실손특약 다음으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으면서 우리가 경제력이 조금 제한되고 또는 몸이 가장 아플 시기인 노년기에 정말 필요한 특약이 바로 이 질병우유장애 80% 미만 특약입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보시다시피 내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몸은 기계처럼 퇴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기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나이가 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질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치매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눈이 침침하다, 혹은 뭐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가 빠져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다 퍼센테이지별로 다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그리고 관절, 내가 오래 쓰면 다를 수밖에 없는 이 관절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큰 병으로 인해서 장기를 이식받거나 또는 혈액을 투석받거나 어떤 장기를 절제하거나 하는 것들도 보장을 하고요. 손가락과 발가락 등등등 내 몸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80% 이상 특약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80% 이상 특약을 가지시고 나는 이 특약이 있나 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혈액 투석을 평생 하는 경우에도 퍼센테이지가 75%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즉 80% 이상은 후유장애를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꼭 80% 미만, 3에서 79%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사실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때마다 무한으로 반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지만 보험사에게는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특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 특약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현재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한 3개에서 4개 보험사 정도만 이 특약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또 가입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이 특약을 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 보험 안에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진단비 특약입니다. 이 진단비 특약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질병의 진단만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단비 특약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죠. 이 암 진단비는 간단하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를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암 진단비, 똑같은 암 진단비라고 쓰여져 있는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따라서 또는 같은 보험사라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이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들을 10분의 1만 보장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전체 다 100% 다 지급하는 일반암으로 분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사실 빈도수도 높을 뿐더러 사실 이거는 간단한 암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암이기도 한데요. 이 암들에 대해서 내가 암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1억을 보장받길 원해서 1억 원 정도의 암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요로암, 대장전막내암이 발생했는데 그럴 때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소액암으로 분류돼 있더라 라고 하시면 내가 가진 1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만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들이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고요. 이것들이 잘 돼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발생하는 암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기도 하죠. 2006년 이전의 보험은 대부분 갑상선암을 일반암이라고 해서 전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험은 어떻죠? 갑상선암, 갑상샘암에 대해서는 10분의 1 유사암이라 그래서 10분의 1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똑같은 암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언제 가입했는지 내가 가진 보험은 이러한 암들을 다 일반암으로 다 보장을 하고 있는지 혹은 2006년 이전에 가입하셨거나 2006년과 비슷한 시기에 가입하셨다면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진단비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질환의 100%,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하면 뇌질환의 100%를 보장하는 진단비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 뇌졸중 진단비가 있습니다. 나는 뇌졸중 진단비만 가지고 있는데 뇌혈관 질환의 이 바깥 범위에 해당이 되면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생명보험에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로는 뇌출혈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뇌경색이 빠집니다. 뇌경색은 보장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뇌출혈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이 뇌출혈이냐 뇌경색 혹은 뇌졸중이냐 뇌혈관 질환이냐 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퍼센테이지는 2013년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 8, 9%의
퍼센테이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소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뇌졸중 특약까지는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대가 되기 전, 25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이라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1,000에서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경우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심장의 경우는 뇌졸중 같은 이런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딱 2단계로만 나누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까지만 보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또 뭐가 빠지느냐? 협심증이 빠집니다. 협심증에 내가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지신 분들은 이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심장의 경우 뇌질환이나 암보다는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꼭 가입해 두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비를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많은 과다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단비까지 잘 구성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수술비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수술특약을 보면은 1종에서 5종, 그리고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1종에서 3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은 수술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의 경우는 뭐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2종의 경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해서 최대 뭐 한 500만 원 정도, 5종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받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의 경우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병수술이냐 상해수술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뭐 보험사나 보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질병수술의 경우는 보통 한 보험당 30만 원 정도, 그리고 상해수술의 경우는 뭐 5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수술의 경우는 최대 30만 원이니까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손해보험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암수술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7대, 14대, 16대, 18대, 21대, 30대, 34대 질병수술이라고 해서요.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즉 뇌혈관, 당뇨병, 심장, 뭐 고혈압, 간질환, 갑상선, 뭐 호흡기, 폐렴, 녹내장, 백내장 등등등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걸릴지도 모르는 병들에 대한 수술비를 또 이렇게 나눠서 수술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특약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수술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수술비를 가입하셨다면 요렇게만 구성을 하시지 말고 꼭 요 몇 대 질병 수술도 꼭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예를 들어 30대 질병 수술 300만 원. 그러면 나는 30대 요 30가지 질환에 들어갔을 때 300만 원을 다 받는 것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을 자세히 보시면 30대 중에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100% 지급,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50% 지급,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30%, 10%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내용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이 질병 수술비도 같이 함께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입원비 특약입니다. 과거에는 입원비 특약을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입원비 특약은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병원들도 입원을 오래 시키지 않는 추세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건강 상황에 비추어 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보험은 그냥 이렇게 딱 입원 특약이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아까 수술과 마찬가지로 질병 입원 특약, 상해 입원 특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중환자실 특약,
혹은 여기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상급 종합 입원 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내가 입원한 첫날부터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것인지 또는 4일 이상 4일째부터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 직접 입원 특약 혹은 암 입원 특약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암으로 입원하면은 이걸 지급받는가 보다. 예를 들면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내가 암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지만 직접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기간은 2일에서 3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암 수술을 받고 나면 너무나 몸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쉬고자 요양의 개념으로 또 나머지 27일 정도를 더 입원해서 한 달 정도를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암 입원은 이걸 다 포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직접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치료한 기간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환자분들과 또 보험사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입하는 암 입원 특약에는 꼭 이 직접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꼭 유의를 해두고 알아두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것도 역시 방송에서 많이 다뤄왔던 특약인데요. 사실 몇백 원밖에 하지 않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특약이고, 보험증권에 보시면 가장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특약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고요. 딱 한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고의로 발생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든지 혹은 남을 다치게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한다든지 장난을 치다가 상대 아이를 다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 특약이 꼭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 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 한도,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억 원에서 3억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한 사고당, 과거에 가입한 것은 한 사고당 2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있고요. 요즘 가입하는 것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내가 타인에게 100만 원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를 우연하게 끼치게 됐다면 내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나 20만 원만 내고 나머지 80만 원 혹은 98만 원을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작년부터 대부분의 보험사가 현재는 다 갱신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두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요, 다 지금 갱신형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렴해서 한 몇백 원 정도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또 있으신 분들도 요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망보험금입니다. 물론 사망보험금 역시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망보험은 일단 일반 사망, 즉 보통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을 얘기하고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을 하더라도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이렇게 일반 사망, 재해 사망을 보장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데 나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 사망의 경우 보통 80세 만기, 상해 사망의 경우는 보통 100세 만기입니다. 즉 이 만기와 내가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상해로 사망했는지 이 부분이 부합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일반 사망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의 형태로 가입을 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가입해 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요 내용과 만기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은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즉 내 아이가 다 크기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입을 해놓고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어지는, 내 아이가 다 성장을 해서 이제는 사망보험금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공시이율, 즉 현재 내가 가입하는 이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저보증 이율과 그 다음에 혹은 확정금리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저보증 이율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가 처음 가입할 때 3%였다. 그치만 이러한 보험은 단순히 몇 년을 보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보고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이것은 변동이율이죠.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최저보증 이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보증 이율로 가정했을 때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나 연금 재원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연금 전환이 되는지, 추가 납입은 가능한지, 중도 인출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 중지도 잠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추가 납입 기능은 똑같은 보험과 똑같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정말 많은 해지환급금과 정말 많은 연금 재원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 여유 자금은, 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짜리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머지 10만 원은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시면 똑같이 20만 원을 나는 보험료로 쓰고 있지만 나중에 불어나 있는 돈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납입 기능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특약도 있죠.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굳이 내가 운전자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운전자 특약 혹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게 되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특약과 적립보험료 같은 것을 넣어서 또 다른 보험료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운전자 특약의 필수 특약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중과실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런 경우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합의금입니다. 합의금과 관련된 것이고요. 벌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방어비용 혹은 변호사 선임비용. 이 세 가지가 운전자의 필수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의 필수 특약을 혹시나 내가 가진 보험에 이 운전자 특약을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20년 납 기준으로 80세 만기까지 하셔도 한 4,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발생합니다. 즉 내가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런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게 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특약도 보험을 구성하실 때 함께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짚어볼 수 있는 부분만 짚어드렸지만 시간이 짧고 또 말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모든 포인트를 아시고 혹시나 내가 빠진 부분이 있거나 정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실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으로 또 전화를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또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보험 점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갖고 계신 보험 증권 펼쳐보시면서 비교 좀 해보셨습니까?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물론이고요. 아직까지 보장보험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강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제가 지금 50대 남자고요. 예. 예. 혈압약이랑 제가 지금 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근데 좀 보험이 좀 부족한 듯 해서 한번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총 3건의 네네. 보험이 있으십니다. 네, 보험명을 맞습니다. 좀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봐주십시오. 예. 2008년도에 하나생명에서 대한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우체국에서 드셨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이랑 건강클리닉 보험이시네요. 이렇게 예, 총 맞습니다. 3건의 보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 5년 됐습니다. 4, 5년 정도 되셨어요? 예. 그럼 2008년도에 가입하셨던 하나생명 보험 때는 약을 드시지는 않았던 거고 예, 우체국 예. 보험 그 이후로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네. 예, 저희 김정덕 전문가께서 혹시 부족한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주실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남성분께서 오늘 첫 번째 연락이 되셨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또 보험이 80세 만기여서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2008년도에 가입하신 하나생명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위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 가입하신 지가 근 10년이 다 됐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여기 증권을 보니까 주계약은 바로 사망보험금인데 주계약이 6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특약이 80세까지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요 특약의 내용에 보니까 보통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암이나 또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정도는 또 특약으로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가입하신 거에는 특약에 진단비가 없어요. 예, 주계약 사망보험금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10년 전쯤에는 아마도 자녀분들이 많이 어려서 이렇게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약에 진단비가 없어서 제가 조금 아쉬웠고요. 여기에는 네네. 이제 수술 특약이나 입원 특약, 어떤 교통 사망 특약, 이런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혈압약 드시고 이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험 지금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이제 2, 3년 전에 우체국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아마도 이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의 실손보험 1년 갱신이지만 잘 가입을 하신 게 맞고요. 또 이제 같이 실손보험 같이 가입하시면서 건강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같은 해에. 네. 그런데 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압약이나 이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뇌경색, 이제 중풍 오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런 쪽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 가입하신 건강보험에도 암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특약이 1,500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하나생명 특약에 수술 특약이 있었는데 이 우체국 보험에 건강보험에도 또 수술 특약 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이제 3건의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종신보험도 있으시고 진단비도 있으시고 실손보험도 있으셔서 대체적으로 겉에서 볼 때는 보장이 꽤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혈압약 드시고 계시게 되면 과거에는 이런 뇌출혈 진단비밖에 가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네네.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뇌졸중 진단비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직업이 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버스 운전입니다. 운전하고 계세요? 네,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기존에 가입하신 거에 보면 이제 운전자 담보도 없으세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체국의 건강보험도 80세 10년 갱신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되어 있는 걸 봤더니 이게 10년 갱신이죠. 10년 네네. 갱신으로 해서 80세까지 만기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보험에 조금 더 추가로 제한을 해드리자면 일단 3대 진단비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손해보험의 수술특약이 조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3대 진단비와 수술특약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운전하시기 때문에 버스에서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 따로 준비하시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약으로 같이 운전자 담보 구성하셔서 하시게 되면 네. 한 8만 원대 추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혹시 이제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보다 한 3만 원대 이상이 저렴한 그런 이제 미해지 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준비하시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때 준비하시면 100세 보장까지 보험료 네. 변동 없이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어떠세요? 추가로 준비하실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80세 이후에 이거 보험이 끝나니까 예. 이제 이후에 보장 준비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그러면 그게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네네. 이제 자세한 거는 더 이제 상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겉에서 육안으로 볼 때는 한 8만 원대 하면 조금 부족한 거 추가로 제한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납입하고 가져가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서 한번 상담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기존의 보험은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80세 이후로만 잘 준비를 하나 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더 깊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하실 수 있고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볼 텐데요. 9276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녀가 내년이면 20살이 됩니다. 어렸을 때 가입해둔 보험이 80세 만기기도 하고 성인보험으로 갈아타라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갈아타는 게 더 좋을까요? 예, 라는 질문이시죠. 민지용 전문가님. 네, 이제 그런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가니까 성인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제 얼핏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보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잘 그렇지가 않고요.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보험의 경우 물론 이것도 보험사나 또 보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보장 범위도 넓고 또 보장 기간도 깁니다. 또 뭐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요즘은 110세나 120세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경우는 이제 과거의 보험이다 보니까 아마 80세로 설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 80세로 설정됐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납입해 오시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신 보험을 굳이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에 빠진 내용이나 만기가 좀 짧다라고 예상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격 면이나 보장 면이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새롭게 또다시 성인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장 내용도 아마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격도 또 그만큼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험을 그냥 해지하지는 마시고요. 새로운 보험을 하나 더 보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자 또 볼게요. 0108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라 건강이 걱정됩니다. 수술비 보험과 간병비 보험에 관심이 있는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 상담해 드리다 보면 진짜 50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50대에 계신 분들이 간병비나 어떤 수술특약 가져갈 수 있는 담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만성질환이나 이런 질환을 안 갖고 계신 건강하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보험료를 알려드리게 되면 한 3, 4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통 50대
50대 계신 분들이 보장의 폭을 훨씬 더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20년 갱신 정도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하셔서 한 110세까지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보장의 혜택을 넓혀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장기 요양 간병비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여기에 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3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입원비도 최고 50만 원까지 나오게 되고, 또 중환자실에 하루 이렇게 입원하셔도 최고 간병비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그런 담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우리가 5대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방송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에 뭐 21대, 뭐 7대, 14대 이런 가성비 좋은 어떤 수술 특약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50대에 계신 분들은 20년 갱신으로 보장의 폭을 넓혀가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예, 6년 전쯤에 예. 에이스 생명보험, 유니버셜 종신보험하고 예. 4년 전쯤에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네. 현재 좀 이직을 고려 중이라 당분간 뭐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예. 보험을 이거를 정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고민돼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40이요. 40 되셨고 혹시 결혼 전이세요? 결혼했습니다. 아, 아이도 있으신가요? 예, 아이들은 아직 좀 어리겠네요. 예. 예, 아마 금방 또 다른 일을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에 이 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대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제작진께 주신 보험 봤는데 2010년도에 에이스 생명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AC 생명의 유니버설 네. 종신보험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메리츠 화재 보장보험 있으신데 한 달 보험료가 한 34만 원 돈 되시더라고요. 요거 맞으신가요? 예, 34만 5천 원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지용 전문가께 해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올해 40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혼이시고 자녀도 있으시다고요. 두 건의 보험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기 앞서서 당분간 휴직하는 동안에 낼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로 조정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개인적으로 고민이나 좀 부담감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험료를 거의 한 35만원 가까이 내시다 보니까 이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에이스 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납입 중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아, 글쎄요. 납입 중지, 그러니까 에이스 생명, 지금은 처부 생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납입을 잠깐 중지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보험을 줄여서 정지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 보험 요대로 나중에 이직하시고 나서 그대로 다 내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계약 내용을 그대로 두신 채, 납입 중지만 해두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 반 정도의 보험료는 현재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여기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에 보면은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나 내가 보험료를 안 내서 실효나 정지 상태가 되면 보장도 같이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주신 보험 증권을 좀 보니까요. 적립금이 한 7만 5천 원 정도 설정이 돼 있어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건 잘 몰랐습니다. 아, 증권에 자세히 보시면 적립보험료가 7만 네. 5천 원 정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가 16만 원인데 실제 보장은 한 9만 5천 원 정도만 보장을 하고 있고 7만 5천 원은 그대로 적립이 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7만 5천 원의 적립보험료는 메리츠를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험료를 이것도 역시 절반 정도를 줄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약 한 9만 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를 하시게 네. 되면 이직 기간 동안까지는 전체 다 납부를 하지 않으시고 9만 원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서 일단 보장은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이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에이스생명, 처부생명에 있는 납입중지 기능을 풀어서 지금처럼 그냥 이대로 잘 유지를 하시면은 보험 구성도 꽤 꼼꼼하고 괜찮게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시청자님,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조금 어렵다고 해서 현재까지 잘 납입하고 잘 유지해 오신 보험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납입중지 기능과 적립보험료 삭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부담감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납입 중지는 얼마나 하시나요? 납입중지는 그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예. 얼마 정도의 기간까지 할 수 있는지 네. 문의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또 혹은 그 해지환급금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거든요. 혹시나 중간에 뭐 네. 중도인출이나 혹은 뭐 약관대출 이런 기능을 또 받으셨다면은 네.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내가 납입중지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처부생명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네. 예, 시청자님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예, 해지하지는 마시고요. 적립금을 줄이고 또 납입 중지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1500님께서 주셨어요. 내용 함께 또 보시죠. 목 디스크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수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수치료 보상 가능하죠. 이제 하루 통원비 통원비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지금 도수치료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디스크 정도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좀 더 어떤 체계적인 어떤 검사나 이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병원에서 이제 실손보험들을 대부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인 이런 검사를 안 하고 무조건 도수치료를 많이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치료가 보통 뭐 일주일에 2, 3회 해서 뭐 30회, 60회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시고선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네. 한번 치료 받을 때마다 동네 정형외과 뭐 저렴한 데서 한 7, 8만 원 하지만 조금 비싼 데서는 17, 8만 원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상 청구 이렇게 저희가 받아보면 18만 원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도수치료를 많이 받는데 이런 거는 내 이런 척추, 목 디스크는 척추 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검사를 하신 후에 받으셔야 돼요. 이 디스크 관련은 도수치료 잘못 받으시다가 디스크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치료, 뭐 물리치료도 있고 기계 치료도 있고 도수 치료도 있고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상은 가능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075님께서 보내셨는데 역시 길게 남기셨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간편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뇌졸중도 보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증권을 자세히 보니까 뇌출혈만 보장된다고 합니다. 간편 건강보험은 원래 뇌출혈까지만 보장이 되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민지용 전문가님 정확한 정보를 좀 주세요. 예. 우선 이제 간편건강보험이라 그러면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어떤 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의 분들께서 주로 가입을 하시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간편건강보험이 이제는 출시된 지가 꽤 돼서 어떤 보험사라든지 보험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보장 기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경우처럼 뇌출혈만 보장을 하는 간편건강보험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뇌졸중 진단비까지도 보장을 하는 그런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비갱신이나 20년 갱신으로 보장을 하는 그런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간편건강보험, 같은 유병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현재 내 연령과 어떤 보장 내용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끔 이제 뇌졸중 수술비, 뇌졸중 입원비 요렇게 또 보장을 하는 걸 보고 내 보험이 뇌졸중도 되는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는 그런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뇌혈관 질환에서는
굳이 꼭 수술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는 수술비만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아니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뇌보험이 뇌졸중이 보장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 플랜 119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